호주 멜버른에서 차로 3시간을 달리면 광활한 목장이 나타납니다. 초원 한켠에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인 CCS, 즉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호주 남부 오트웨이 지역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들판 아래 지하 2km에서 1.5km 구간 사이에 9만 5천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묻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주입하고 저장할 수 있을지 연구와 실험이 한창입니다. 주입된 CO2가 누출되지 않는 그런 조건을 찾아야 되고요. 또 주입할 때 압력이 상승하면 또 암석이 깨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전한 주입 압력을 결정하고. 여기서 검증된 기술이 실제로 상업화되는 현장이 호주 북부 다윈에 있는 LNG 터미널입니다. 바로서 가스전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380km짜리 파이프라인으로 LNG 터미널로 보내고 LNG로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500km 파이프로 바이오운단 폐해 가스전으로 옮겨 지하 3km 사암층에 묻습니다. 빈 가스전을 이산화탄소로 채우겠다는 건데 기존 파이프라인 등을 재활용하는 거라 경제적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이렇게 처리된 저탄소 LNG를 국내로 들여와 블루수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엔 이산화탄소 묻을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우리 기업들에겐 해외 저장소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Looking forward to developing the Barossa project and seeing our trade ties with Korea grow.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is a big supporter of the Barossa project and the CCS projects here. 우리 정부가 국가 간 이산화탄소 거래, 즉 국경 통과 CCS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울산에서 동해바다로 60km를 날아가자 천연가스 채굴 시설이 나타납니다. 18년간 사용한 뒤 가스가 고갈돼 지난해 멈춰선 동해가스전. 앞으로 탄소 저장 시설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원래는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육지까지 옮겨왔는데 탄소 저장은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저기 보이는 금속관이 해저 2.5km에서 천연가스를 퍼올리던 관인데 정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저 금속관에 주입해서 해저에 영구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연가스가 빠져나간 안반 속 빈 공간에 탄소 포집으로 모은 이산화탄소를 묻는 겁니다. 민관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입해 앞으로 30년간 1,200만 톤을 저장할 계획입니다. 포집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만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이 실현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탄소 1톤당 포집 해저 저장 비용은 100에서 120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유럽 내 탄소 배출권 가격이 100유로를 돌파하면서 점차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배출권을 사는 대신에 탄소 저장 업체에 맡겨 바닷속에 묻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이미 상용화 준비가 다 끝난 상태고 저장 기술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 이제 CCS라는 신산업이 아마 새로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유럽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상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국내에서도 해저 저장 시도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닷속에 탄소를 저장했을 때 유출되거나 할 우려는 없나요? 네,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장치 내부에 보이는 저 액체가 높은 압력을 가해서 만든 이산화탄소입니다. 저렇게 액화 상태로 파이프를 통해서 해저 가스전에 주입이 되고요. 빈 가스전 내부에서 물과 만나서 섞이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바닥으로 탄소가 가라앉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탄산 칼슘 결정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리 바닷속이 탄소를 저장하기에 충분한지 적합한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매년 6천만 톤을 해저에 묻는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이 중 절반가량은 해외에서 저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호주나 중동의 폐해 유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외국과의 입찰 경쟁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탄소중립위원장은 이런 예측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제가 종종 외교관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탄소 저장할 곳을 찾아서 그 국가와 교섭하는 일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건 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목표를 두고 보면 탄소 저장이라는 게 좋은 해법이긴 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포집과 저장이 필수적이고 전체 감축량의 18%를 감당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저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가 사실 대부분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포집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채굴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탄소 저장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 게 사실인데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절박성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였습니다.